너 미쳤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누구보다 날 잘 아는 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니? 한국에 방문한 한미녀 미국인은 친구의 알 수 없는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잘 알 만한 친구가 자신을 푸대접하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요. 그러나 이내 친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두 친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살짝 제니스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형 같은데 조금 기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샬럿에 살고 있는 제니스입니다. 저는 조금 친한 한국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사전에 그렇게 누추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처음 보는 모습과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솔직하고 저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죠.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꾸미거나 눈치를 보는 일 따위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빵빵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부모님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예쁜 거 맛있는 거 좋아하는 대학생일 뿐이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 다 제가 부러워서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뒷말들이 많은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가방, 신발, 옷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언제나 화제의 중심입니다. 굳이 대놓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귀찮은 듯 즐기고 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분위기를 즐기고 맛을 즐기는 일이 가장 행복했어요. 미슐랭 식당들을 예약하고 찾아다니는 일은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귀찮고 피곤하게 온통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이죠.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있죠. 그들과 함께하면 제가 더 우월하게 보이는 그 느낌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툴툴거리기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통 관심이 없을 뿐더러 저를 늘 한심하게 대하는 얄미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수정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우습게 보는 그 친구 때문에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으면 저도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열이 받더라고요. 얼마나 잘나서 지금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극진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 마주치는 같은 과 친구 정도로만 저를 대하는 게 괘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 구두를 신고 강의실로 이동하는 중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창피한 날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창피해서 무지 안 픈 척을 했죠. 아침 지나가던 수정은 깜짝 놀라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저를 무척 걱정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저를 웬일로 도와주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딨어. 같은 과 친구가 다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너를 왜 싫어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부러 모른 채 하고 관심 없는 척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혼자 오해했던 것이더군요. 그치만 저에게 같은 과 친구 이상의 관심은 없었던 것이 맞았어요. 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과시하는 저를 찾아볼 수 없었죠. 조금 더 친밀해지고 나니 그녀는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맞았어요. 자신이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전혀 터치할 마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하지 않는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 없이 똑같은 존재인데 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동안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준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늘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는 그 친구가 처음으로 부러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렇게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나 싶었죠. 그래도 있는 것을 일부러 감추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레스토랑을 가는 일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 먹고 최고로 만족했던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번에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가려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충고를 해준 그 친구가 고마워서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친구와 어렵게 시간을 갖게 되었었죠. 고급 요리와 비싼 와인을 주문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온 친구의 행색이 살짝 불편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수정은 오랜만에 멋진 레스토랑에 오게 되어 즐거웠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녀가 마음에 든 것 같아 저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만난 그녀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배가 고파 라면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긴장을 해 마음껏 먹지 못해 집에 가니 배가 너무 고팠다나요. 그녀는 가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주 한 잔씩 즐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주 같은 이상한 술을 왜 마시냐고 와인을 선물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사양하며 다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도 소주라는 술을 권하기도 했었죠. 하여튼 못 말리는 수정이었습니다. 방학이 되고 수정은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한국이 궁금해졌었어요. 방학에는 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서 이번 여행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즐기게 해주겠다고 수정도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한국에서 가볼 만한 레스토랑, 맛집 등을 검색했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가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정은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무진장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수정은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는 수정은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죠. 이런 수정의 처음 보는 모습이 약간 낯설기는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정은 술 한잔을 하자며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죠. 저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한국도 맛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음식을 먹게 될 것 같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어둑어둑한 이상한 시장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에도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정은 저를 허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곳의 명칭은 포장마차였어요. 너 미쳤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누구보다 날 잘하는 애가 지금 뭐하는 짓이니? 라며 부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보이며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 왔으니 한국적인 느낌을 즐겨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빈대떡과 칼칼한 해물탕, 소주를 시켰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조금 참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시끌벅적하고 자유스러운 그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잔에 술을 따라주고 제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소주를 마신 후 저도 모르게 캬아 라는 탄성이 나왔고 수정은 빈대떡 한 조각을 입에 넣어 주었죠. 처음 먹어보는 사람 같지 않다며 즐거워하는 수정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씁쓸한 목넘김에 약간 인상이 쓰여졌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민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포장마차 골목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술문화라고 하더군요. 수정이 유학생활 중 왜 한 번씩 소주를 즐기는지 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정은 제가 소주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답지 않게 잘 마신다며 소주 체질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한국 관광을 즐기는 동안 몇 차례 더 소주를 즐겼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냉장고에 소주를 쟁여놓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덕분에 조금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제니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니스가 두고두고 한국의 포장마차를 그리워할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소주 한 잔에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기도 하지만 소주의 쓴맛 속에 이따금씩 느껴지는 달달함 때문에 소주 한 잔을 즐기고 있습니다. 풍족하기만 한 제니스가 소주의 참맛을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정 씨와 우정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